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의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가장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 확실히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차변의 자산 자리, 대변의 비용 자리. 그다음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 자리. 차변에는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 자산 증가 차변, 부채 자본 증가 대변. 비용 증가 발생 차변, 수익 발생 증가 대변. 확실하게 이건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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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정이라 이겁니다. 계정이라는데, 항목을 말하는 거죠. 계정 과목, 계정,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구체적인 계정 항목, 이걸 계정이라고 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산 계정, 또 이걸 좀 더 축소시키면은 자산도 유동계정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또 유동자산에는 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렇게 또 좀 세부적으로 나갑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당좌자산 중에서 현금 또는 외상매출금, 받을금, 당좌예금, 이런 구체적인 항목을 계정과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크게 분류를 하면 이것도 손익계산서 항목인 비용 수익 계정하고 대차대조표 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 계정, 이렇게 나눠지죠. 계정의 행식은 지금 이 제시되어 있는 PPT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약식 계정입니다. 약식 계정. 원래는 이렇게 계정 명칭 기입하는 난이 있고, 요게 두 줄로 이렇게 쫙 돼가지고 일자, 적요, 과목, 금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 적요, 과목, 계정 과목이죠. 계정 과목, 금액, 이래 되어 있는 걸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뭐 T자만 이렇게 끄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강의용 또는 학교에서 아카데미용으로는 이렇게 주로 편리하기 때문에 T자 계정을 사용해서 T자 계정을 사용해서 주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T자 계정이다. T자 행식이잖아요. 다시 한번 더, 요는 일자, 적요, 계정 과목, 금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일자, 적요, 계정 과목, 금액, 또 더 하나 더 가면은 잔액단까지, 차대 잔액까지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장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약식으로 T자로 이렇게 쓴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렇게 칭한다. 계정 기입 방법은 SOFP 계정. SOFP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재무상태표 계정은 크게 자산 계정, 부채 자본 계정,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부채와 자본 계정은 정감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같아요. 그래서 부채 자본 계정을 묶었어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 부채의 감소는 차변. 항상 이쪽이 증가되면 이쪽은 감소됩니다. 여가 증가되니까 차변이 감소. 항상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방법을 한번 보면은 3월 1일 날 현금 10만 원을 출자했어요. 출자를 받았어요. 출자를. 우리가 출자를 한 건 아닙니다. 업주가 출자를 가게에, 회사에 출자를 한 거예요. 그럼 현금은 이 가게에 들어오든지 조직 기관에 들어온 거예요. 기업에 들어온 거다. 회사에 들어온 거다.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증가가 감소가 증가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이건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3월 5일 날은 상품 5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현금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현금 주고 샀으니까 현금이 나갔잖아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5만 원이다. 10만 원 받아가지고 5만 원 나갔으니 지금 5만 원 잔고 있겠죠. 그 다음 또 3월 9일은 상품을 현금 매출했다. 현금 받고 팔았다. 그럼 현금이 들어왔어요. 플러스지. 그럼 4만 원 플러스다. 또 12일 날은 현금으로 매입했다. 상품은 들어왔지만 현금은 나갔어. 나갔으니까 뭐이 되나? 마이너스. 그
그럼 또 현금 매출했어. 상품은 나가고 현금은 들어오고 현금 받고 팔았다 이 말이야. 그럼 플러스. 이 경우에는 현금으로 매입했으니까 상품은 들어왔는데 증가죠. 들어왔으니까. 현금은 나갔으니까 감소고. 이것도 마찬가지. 현금은 들어왔으니 증가인데 상품은 나갔어요. 상품은 나갔어요. 근데 4만 원치가 안 나갔겠죠. 원가로 나갔겠죠. 현금 매입했으면은 상품은 들어왔어. 이거는 매입 원가입니다. 요거는 원가가 아니에요. 판매가입니다. 그 대신 현금으로 매입해서 현금은 나갔죠. 상품은 증가. 차변이 들어왔으니 증가. 현금은 대변이 나갔으니 감소.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상품 현금 매출했으니 현금은 들어왔고 증가. 상품은 나갔고 감소. 이렇게 증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상품도 자산이잖아요. 현금도 자산이고. 이렇게 해보니까 상품이 남은 현금이 얼마 남았느냐. 10만 원 들어오고 5만 원 나가고 4만 원 들어오고 또 3만 원 나가고 7만 원 들어오고 해서 13만 원이 되더라. 지금 현재 잔액 남는 거는 13만 원이더라. 이렇게 자산의 경우에는 들어오면은 증가. 현금이라는 자산은 입 증가, 출 감소. 상품도 마찬가지. 상품이라는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면 증가, 나가면은 어떻게? 감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가, 감소 이해되죠? 자산의 증가는. 제왕 같으면은 들어오면 유입되면은 증가, 나가면 유출되면은 감소. 권리 같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또 자산도 권리가 있잖아요. 뭐 특허권, 영업권, 예상매출금 이런 채권이라든지 이런 채권이 발생하면은 앞으로 받을 게 많아지니까 증가, 자산의 증가. 채권이 발생한 게 아니라 채권이 해소해버리면 채권을 상대편은 상환하고 우리는 해소하고 해소해버리면 채권 받을 게 적어지잖아요. 적어지면 감소. 채권은 발생하면 증가, 채권은 해소하면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 계정은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이렇게 기입을 한다. 부채 자본은 부채가 증가를 하면 왜 하면 됩니까? 빚내 오면 증가되죠. 빚을 내오면 증가된다. 그 다음 또 부채를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죠. 감소되면 차변이 넣는다. 자본도 마찬가지. 새로 출자를 받으면 증가. 자본이 감소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없는데 이제 뭐 적자를 봤다든지 적자를 받아가지고 자본 잠식을 했다. 이러면 자본 감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자리는 부채 자본은 증가가 대변이다. 그 다음에 감소는 차변이다.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요. 이렇게 현금 계정에 이제 들어온 거는 전부 어디 들어갔어요? 들어온 거는 유입이죠. 유입은 증가니까 차변이 나타난 거예요. 현금이 유출, 나간 거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감소됐잖아요. 감소는 대변이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들어온 게 21만 원인데 나간 거는 8만 원이더라. 그럼 잔액은 이 사실은 이 잔액으로 정리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잔액으로 안 적고 차기 2월이 돼버립니다. 또는 다음 달인 것 같으면 4월, 2월. 잔액은 여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쪽이 많잖아요.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으니까 잔액은 사실 여기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여기 생기는 게 아니고 잔액은 차변에 생겼는데 이걸 맞춰 엮기 위해서는 이제 요 잔액 생긴 것만큼 요 갖다 연 거죠. 그래야 차변 합 21만 원, 대변 합 21만 원이 되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다. 차변의 합, 대변의 합은 같아야 된다. 그게 복식부기의 아주 핵심적인 기본 원리잖아요. 요 잔액이 여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정가 쪽에 잔액이 생긴다. 많잖아요, 이쪽이. 21만 원이고 8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럼 잔액이 여 있는 게 잔액이 항상 여 생기는 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잔액은 여 생겼지만 이 현금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왜 되느냐? 요 가야 13만 원이 요 들어가야 차변 대변이 합계가 맞아지잖아요. 그 합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요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 계정은 즉 자산 계정은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부채 자본 계정은 대변의 증가, 차변의 감소. 또 나중에 실무 사례를 가지고 또 할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IS 계정인 비용 계정은 차변의 비용은 증가니까 이 비용은 발생입니다.
비용이 소멸됐다. 감소. 생겼던 걸 비용을 없애버렸다. 발생된 비용이 잘못 계산돼 가지고 취소돼 버렸다. 그럼 비용이 적어지잖아요. 그 발생된 비용이 적어지니까 감소잖아요. 감소는 항상 대변이다. 수익은 발생이 대변인데 발생된 수익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얼마만큼 줄여야 되겠다. 감소시켜야 되겠다. 그럼 차변으로 보내버리면 된다. 수익이 1,000원 발생했는데 200원은 잘못돼서 200원 줄여버리자. 그럼 200원 줘버리면 1,000원 빼기 200원 하면 잔액은 800원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역시 비용의 발생은 증가는 차변, 수익의 증가 발생은 대변, 수익의 감소는 차변, 비용의 감소는 대변. 딱 이게 자기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 이 자리를 절대로 이탈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복식부기가 무너져 버립니다. 반드시 이 자리를 고수해야 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해서 각 계정은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계를 반드시 일치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원리가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고 복식부기의 가장 핵심되는 원리다. 차변의 합 이꼬르는 대변의 합이다. 이건 여러 번 강조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 이제 장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장부는 주요 장부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분계장은 거래가 발생한 순서별로 쭉 적는다는 거고, 총계정 원장은 과목별로 집계를 하는 거죠. 계정 과목별로 모은다. 분계장은 지금 실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전표를 사용합니다. 설립. 전표를 은행 같은 데는 이제 하루 1일 일어나는 모든 전표를 일자별로 묶습니다. 1월 예를 들어서 3월 4일 발생한 전표, 또 4월 5일 발생한 전표, 3월 6일 발생한 전표, 발생한 순서별로 이렇게 오늘 일어난 전표를 3월 6일자로 하나 쫙 묶고 철합니다. 전부 모아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모아서 철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날 또 일어나면 그 다음 날짜에 또 하나 철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순서별로 모으고, 그 다음, 분계장에는 이제 한 장부에 쭉 적으니까, 장부에 쭉, 일자 발생했는데 먼저 발생한 거는 먼저 적고, 그 다음 쭉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죠. 1월 1일, 2월 3일, 5월 1일, 10월 1일, 11월 10일, 이런 쭉쭉. 이렇게 적는 것이 분계장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월별로 이제 1월 말, 2월 말, 3월 말, 이렇게, 마감을 해서 다음 달로 또 넘기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분계장도 여기서 약식으로 그려놔서 그렇지, 원래 일자 들어갑니다. 그럼 적요, 어떤 아주 거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적습니다. 적요. 차변금액, 대변금액, 차변 계정과목 금액, 대변 계정과목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것도 약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런 장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게 그래도 이론적으로 어쨌든 분계장을 주요 장부에 둔다.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조직인 것 같으면은 이 분계장을 안 쓰고 전표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와 총계정 원장인데, 총계정 원장은 모든 계정이 설정된 장부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예를 들어서 30개다, 40개다. 이런 것도 그 30개의 계정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이 총계정 원장이. 총자가 붙었잖아요. 모든 계정이 다 나온다. 이걸 총계정 원장 또는 원장이라 한다. 요 정기는 뭐냐 하면은, 정기는 옮겨 적는 겁니다. 옮겨 적는 거다. 어떤 장부에 있는 것을 분계나 분계장이나 전표에 있는 것을 어디에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넣는다. 왜? 분계장에는 발생 순서별로 쭉 이래 나열을 해놨어요. 나열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현금을 찾으려고 하면 한 장 찾아야 돼. 다 찾아야 돼. 이러면 이걸 갖다가 총계정 원장의 현금 계정에 다 옮겨 놔버리면 총계정 원장의 현금 계정만 딱 보면 현금이 들어온 거 나온 거 다 나타나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은 계정 과목별로 모은 겁니다. 분계장은 거래가 발생한 순서별로 회계처리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 분계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이렇게 옮기는 걸 뭐라 하느냐 하면 정기라 해요. 정기. 옮겨 적는다. 이 정기가 앞기가 아니에요. 단기, 정기, 차기할 때 앞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옮겨 적는다. 옮겨 적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옮겨 적는 방법이 이제 이것도 하나의 분계된 내용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것을 정기라 한다. 정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정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하나 거기 적으세요. 자, 첫째 1. 변은 자기변. 변은 차변 대변이죠. 1. 변은 자기변. 이거 적으세요. 위에 제목이 정기법칙 가세요. 정기법칙. 변은 자기변. 금액도 자기금액. 금액도 자기금액. 계정은 상대계정. 계정은 상대계정. 계정이 둘 이상일 경우는 둘 이상 하면은 뭐 죄자, 둘제자, 계자자자, 제자, 좌, 계자할 때 자, 괴자, 당자예금할 때 좌. 됐죠? 자, 정기법칙은 변은 자기변, 금액도 자기금액, 계정은 상대편 계정. 자, 한번 보세요. 그거는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계가 이렇게 차변대변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것은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잖아요. 차변에 있으면 분계된 상태에서 현금이 차변에 있으면 총계정 원장의 현금 계정 요 차변에 간다. 차변에 요 자리한다. 자리하는데 금액은 자기 금액. 요쪽 금액이 아니고 지금액입니다. 지금액 20만 원. 물론 저는 같지만 단순히 하나와 대체되니까 같잖아요. 20만 원. 자기 금액에 의했던. 계정은 뭐 썼고 상대편 계정 요걸 가온나. 이렇게 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이거는 뭐 다른 이설이 없어. 분계된 상태에서 변은 자기변. 이 현금이 어느 변에 있노? 차변에 있네. 그럼 요 가자. 차변에 가자. 요 가면 안 된다. 이거 대변에 가면. 금액도 누구 금액? 자기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금액이라겠다. 자기 금액. 자기 금액이 가고, 그 다음에 계정 명칭 요거는 뭐라 갖고 상대편 계정 요걸 가져오자. 이런 얘기. 이러면 정기는 전부 다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요쪽 안은 여기 제일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회계처리 분계거든요. 요것만 딱 돼지면은 옮기는 거는 총계정 원장이 옮기는 거는 그대로 변은 자기변, 금액도 자기 금액, 계정은 상대계정 옮기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자본금도 봅시다. 요 자본금이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대변에 정가잖아요. 정가니까 대변 정가 자리 와야 돼. 현금은 자산이니까 정가가 어딥니까? 차변 자리 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럽니다. 변은 자기변 요 자리에 간다. 금액은 자기 금액 20만 원 왔다. 계정은 만원, 상대편 계정 현금 온다. 그럼 요것만 봐도 사실은 또 알 수 있어요. 현금이 차변에 있으면 오히려 정가거든. 위에가 20만 원 들어왔나 나갔나? 들어왔네. 어떻게 해서 현금이 20만 원 들어왔나? 출자 받았네. 자본금. 여기서는 자본금은 늘어났잖아요. 자본금이 늘어났는데 위에도 늘어났노? 현금 바다가 늘어났다. 현금 바다가 늘어났다. 이 자본금에 이 건물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 만약에 건물이 되면 건물을 출자 받았네. 자본금이 늘어났는데 현금 받은 게 아니고 현금을 건물을 받았네. 건물이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변은 자기변, 금액도 자기 금액, 계정은 상대 계정. 이렇게 하면은 모든 계정 과목의 정기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좋아가지고 하도 이 회계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렇게 요 분계만 정확하게 해주면은 주로 이제 지금 전표 입력을 합니다.
실무에 전표가 쓰인다 그랬잖아요. 요 전표 입력을 이렇게 잘 요러고만 해주면은 정기하는 거는 프로그램 지가 알아서 정기를 합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 정기까지 하고 나중에 재무제표까지 그다음 세금 계산까지도 해요. 가장 핵심되는 게 요래 쪼개는 겁니다. 요게 거래 판료소의 정관 변동의 자리가 어디냐 여기거든요. 요거 할 줄 알면은 해결이 좀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좀 더 잘하고 못하는 건 이제 계정 과목들이 큰 회사고 복잡한 사이즈의 회사의 사이즈나 회사의 특징에 따라서 계정 과목들이 각각 다르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다르다 하더라도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느냐? 그거 알면은 이제 증가 감소 다 알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이래. 그다음 장부는 뭐 주요장부, 분계장, 총회장 여러 번 이야기했고 보조장부는 매입장,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참고로 보고요. 기준거래가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간다. 그걸 뭐 총계정 원장이 옮기는 걸 뭘 한다? 정기를 한다. 이거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자, 현금이 차변에 있네, 차변이 간다. 현금이 차변에 있네, 차변이 간다. 요 현금이 또 차변에 있네, 차변이 간다. 현금이 100원 차변에 있으면 상대편 계정 자본금. 현금이 차변에 있는데 상대편 계정 차입금. 즉, 현금이 차변에 있네, 차변에 상대편 계정 상품. 다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럼 여기서는 현금이 차변에 있는데 100원, 80원 있잖아요. 이 금액이 자기 금액 가야 됩니다. 자기 금액. 요 자기 금액이 가야 된다. 100원만 가면 안 된다. 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180원이 가야 된다. 자기 금액이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상품 매출 이익 안 하고 계정 과목이 두 개 있으니까 제자 180원 이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나간 거 보세요. 여기 있네. 150원 대변에 나갔네. 150원. 뭐로? 상품으로. 또, 대변에 현금이 30원 나갔네. 뭐로? 월급으로. 급여로. 대변에 급여. 차변 들어온 게 크기 때문에 들어온 게 크고 항상 나간 게 작습니다. 들어온 게 없는데 돈이 나갈 수 없잖아요. 논리상 그죠? 현금 들어온 거는 100원인데 나간 거는 150원 나갔다. 그럼 사기죠. 나갈 게 100원밖에 없는데 왜 150원 내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이거는 이 크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액은 여기 남는다. 이 잔액이 대변에 남는 건 아니에요. 이쪽이 큽니다. 그러니까 잔액은 여기 생기는 겁니다. 380원인데 여기는 180원 밖에 안 되잖아요. 380원에서 280원 빼니까 잔액이 크잖아요. 200원 남는다. 그러면 이제 왜 요 200원을 넣어야 되느냐? 대차 합의 380원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요거는 이제 다음 차기 이월 합니다. 요 금액을. 차기 이월 해가 다음 기회에 넘어가가지고 또 200원 쓸 수 있도록. 그렇다고 200원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은 뭐를 만들어 보느냐 하면은 총계정 원장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 아니요. 다시 참.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정기하는 게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절차가 시산표 작성입니다. 시산표도 합계 잔액 시산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대학에서는 학교에서는 강의용어로는 잔액 시산표를 현금의 잔액, 뭐의 잔액, 상품의 잔액 보세요. 현금 들어온 것 중에서 나온 거 빼고 잔액 얼마 200원. 상품 사가온 것 중에서 팔려 나온 거 빼고 50원 잔액이잖아요. 이렇게 잔액을 낸다. 그다음 부채 갚을 가액이 100원 남았다. 자본금 100원 그대로 남아있다. 그다음 비용 종업원 급여 30원 나갔다. 수익 상품 매출이익 80원 생겼다. 그러니까 차변 대변 딱 보면은 280원으로 대차 합의 같아야 됩니다. 자, 요거 만들고 시산표 만들고 나서 요 사이에 요거 만들기 전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만들기 전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결산정리기입이 하나 더 들어가요. 결산정리기입을
다시 분계를 하고 총계정 원장에 정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듭니다. 요거는 수정 전 시산표예요.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 그다음 장부를 마감하고 장부를 마감하는 그 자체가 이 결산에서 본 절차입니다. 시산표 만들고 결산 정리 기입해서 수정 시산표 만들 것까지는 예비 절차. 장부를 마감하는 게 본 절차.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 요거는 결산 후 절차. 마감 후에 장부를 마감한 후에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산의 절차다. 자, 그럼 다시 좀 더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결산 회계 기말에 한다. 회계 기말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즉 요거만 하는 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뭐 기초에서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가 바로 결산이다. 실제로 이 결산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미국 원서책에는 보면 이게 뭐로 나오느냐면 클로징으로 납니다. CLOSING, 클로징. 폐쇄한다, 마감한다. 이게 결산이에요. 뭐를 폐쇄하고 마감하느냐? 장부를 폐쇄하고 마감한다. 폐쇄한다는 말은 더 쓰여지 마라. 끝이다, 여기서. 끝이니까 더 쓰여지 마라. 이게 마감이에요. 그래서 본 절차는 요 장부 마감은 여기 본 절차입니다. 수정 전 시산표 만들고 수정 분계, 여기 결산 정리 분계입니다. 수정 후 시산표 만드는 거 요거까지는 전부 복식부기 원리에 의한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후 절차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게 결산 후 절차다. 시산표는 각 계정의 잔액을 집계한다 했죠.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잔액 시산표는 우리 학교에서 주로 강의용으로 학습용으로 쓰고 실무에서는 학교 잔액 시산표다. 잔액 시산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수익, 차변의 자산 비용, 대변의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현금의 잔액, 매출 채권의 잔액, 상품의 잔액, 비품의 잔액, 월급 좋은 거, 단기분 월급, 단기분 광고 선전비, 단기분 여비교통비, 이자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에 지급된 거죠. 이런 것들은. 대변의 매입 채무는 지금 현재까지의 외상 매입금과 지급음의 합계 금액이 15만 원이다. 차입금 30만 원이 있었다. 빌려온 게. 자본금은 120만 원이다. 요거는 요 BS가 여기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 요것도 BS가 아니고 SOFP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BS라고 그랬어요. SOFP. 그다음 요거는 IS는 맞고요. 이익이고 수익이니까 대변에 간다. 그래서 잔액시산표 요 등식, 잔액시산표 등식은 우회되는 자산 플러스 비용은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다 나오잖아요. 차변의 자산 플러스 비용 이꼬르는 대변의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시산표 등식입니다. 그다음 이제 재무상태표를 결산 후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물론 또 이 계정식으로 안 하고 보고식도 양식이 보고식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기초를 하니까 이 계정을 빨리 이해해야 되니까 차변, 대변을 빨리 이해하자 해가지고 자산, 차변, 부채, 자본, 대변 이렇게 구분한다. 그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결론인 당기순이익,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인 거죠. 손익계산서는 차기율이 없어요. 손익계산서 항목들은 차기율되는 항목이 없어요. 그 총수익과 총비용의 그 결과가 바로 당기순이익이냐 순손실이냐 해가지고 자본에 와버립니다. 자본으로 대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은 임시 또는 맹목 계정이다. 그에 대응해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영구이 존재하니까 영구계정 또는 실질 계정이다. 이렇게 또 정하기도 합니다.
손익계산서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보세요. 수익 총액에다가 비용 총액을 빼니까 순이익이 47,000원 남았더라. 항상 반대편으로 갑니다. 순이익은 차변에, 만약에 여기서 순손실이 생겼으면 대변에 여기에 당기 순손실 이래 표시되게 돼 있어요. 순이익이 이 자리인 것도 순손실은 이 자리다. 순손실이 이어 올라가는 것도 왜 되나? 이익이 커야 되죠. 비용이 커야 되죠. 근데 이거 지금은 현재 수익이 크잖아요. 이렇게 보인다. 그 기말 수정 분계와 수정 후 시산표 이 부분은 또 다시 나중에 실무에 가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그 질문이 있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은 그 질문을 저 전화번호를 양성원에 다 있으니까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은 뭐 메시지로도 좋고 전화로도 좋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부분은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쉽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한 번만 설명 딱 들으면 또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교수 연구실에 불나게 들락거려야 됩니다. 그런 아들은 반드시 성공하거든요. 그럼 또 빨리 이해도 되고 여러분들도 뭐 대학생은 아니지만 모르는 걸 해결할 거면은 혼자서 이렇게 꿍꿍 알아봤자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질문을 하시도록요.